안녕하세요. 30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둘이 평생 살아왔는데요. 결혼하게 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순탄치 않은 결혼 과정과 시댁과 부딪혔던 에피소드를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 듣기론 교통사고로 한나란 씨의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죠.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피하지 못해 그렇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전 할머니가 아버지이자 엄마였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상가 1층에서 설렁탕을 파시며 절 키우셨어요. 저도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학교 후 항상 일을 도왔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제가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하며 연애하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할 나이가 됐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는 곧 90을 바라보고 계셔서 하루빨리 증손주를 보시고 싶다며 제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네요. 지연아, 너 시집 언제 가냐? 창수 그 녀석이 너 안 데려가겠대?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날 데려가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저번에 인사 왔을 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니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네가 차였나 싶었지. 치, 내가 찼으면 찼지 차이는 건 무슨 말씀이래? 결혼할 거예요. 곧 창수 오빠 집에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그래, 가서 말 조심하고 예의 바르게 잘 대해드려라.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알았냐? 네, 그럴게요. 할머니는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빨리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예비시댁에서 아직 저를 초대하지 않아 2달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곧 남자친구가 드디어 시댁에서 절 불렀다며 주말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고 무표정한 얼굴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네가 지훈이라고?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던 그 아가씨야? 네, 어머님, 김지훈이라고 해요.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는 일이 뭐라고 했더라? 네, 저는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곧 퇴사하고 할머니 식당을 물려받아 장사할 계획이에요. 식당 장사를 하겠다고? 참나, 우리 공무원 집안의 창사꾼이 웬 말이야? 지훈씨, 우리 가족들 모두 공무원인 건 알지? 나랑 내 남편은 법원 공무원이야. 내 아들은 교육 공무원이고. 이렇게 박식하고 똑똑한 집안에 식당 하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라고? 자네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않나? 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은 맛집이고 손님도 엄청 많아요. 그래봤자 남한테 밥을 차려주는 일 아니야. 우린 늘 갑으로 살아왔지 너희 집안처럼 을로 살진 않았다고. 또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다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굉장히 찝찝하다고. 어머님, 저희 할머니가 절 아주 잘 교육해 주셨어요. 부모님 이상으로 잘 길러주셔서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다 받아치네?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건가?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시부모님은 처음 말을 걸 때부터 끝까지 절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많이 내셨습니다.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공무원 집안의 며느리감으로 별로였던 거겠죠. 저는 애써 잘 보이려고 아부하진 않았습니다. 제 예비 남편이 옆에서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시부모님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이에게 팔불출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도 사정해서 오늘 지훈씨를 불렀는데 아닌 것 같아. 우리 집 인연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 둘이 헤어지고 각자 좋은 인연 다시 만나도록 해. 네?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역지사지해서 생각해봐라. 공무원 집안이면 최소한 나랏밥 먹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지 않겠니? 우린 이세를 위해서라도 똑똑한 며느리를 드리고 싶다. 아, 물론 지은 씨가 멍청하다는 소린 아니야. 특출나지 않은 머리라고 말하는 거니까 기분 상할 필요는 없어. 이제 우리가 할 말은 다 했으니 그만 나가봐.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싫다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이는 포기할 수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지은아,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야. 사실 나도 답답할 때가 많아. 내가 계속 너랑 결혼하겠다고 박박 우길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모르겠어. 오빠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 나중에 결혼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랑 살 것도 아닌데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나만 믿고 기다려줘, 지은아. 부탁할게. 그이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렸는지 결혼 반대의 말을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비 남편 말을 믿고 기다려봤는데 한 달이 넘도록 절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그이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확실하게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예비 남편을 카페에 불러 마주 앉았고 이별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창수 오빠, 우리 그만 지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헛구역질이 나왔네. 너 얼굴이 창백해. 안 되겠어. 당장 병원부터 가자. 저는 속이 니글거리고 어지러워서 일단 병원 가고 나서 이별 통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저더러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설마 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임신이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그이는 아주 좋아서 점프를 하며 좋아하더군요. 지은아, 임신이래! 만세!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다! 결혼도 바로 할 수 있겠다. 아싸, 좋다! 오빠,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걱정이야. 걱정은 무슨. 우리 부모님은 도덕과 윤리에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아. 애기 가졌으면 무조건 결혼이야. 잘 됐어. 정말 잘 됐다고, 지훈아. 예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안심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부모님과 불편하고 어색한 만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다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두 분은 꺼림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결혼 허락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에휴, 애까지 가졌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내가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를 바랬는데 팔자가 그러지 않은 모양이다. 국밥집 하는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됐으니 별 수가 있겠냐. 둘이 결혼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헛기침을 하시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지성과 교양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책도 많이 읽고 말하는 태도도 좀 바꿔라.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똑똑하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노력하란 말이다. 알겠냐? 네? 제가 말하는 게 똑똑하지 못해 보이나요, 아버님? 넌 어른이 말하면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법이 없니? 그냥 덕담하는 거니까 알아서 새겨들어라.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책도 많이 읽고 교양 있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에이, 임신만 아니면 내가 이런 며느리를 받는 게 아닐 텐데. 아이, 장소 저놈은 왜 사고를 쳐서. 에이. 시부모님은 그렇게 억지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분이 나빴지만 오로지 남편과 뱃속의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제 예비 남편은 진짜로 저밖에 모르는 바보인데다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평생을 함께 살고 싶었어요. 일주일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와 할머니를 모시고 시내에 있는 고급 식당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연세가 90에 가까워서 제가 팔짱을 끼고 천천히 모시고 갔죠. 이윽고 예약한 방으로 안내받아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돈 부부가 아주 멋지고 예쁘시네요. 손녀 사위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멋진가 했더니 두 분의 있는 그대로를 물려받았나 봅니다. 인상들이 참 좋으세요. 시부모님은 저희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 마냥 입이 오리처럼 삐죽 나와 있었어요. 아, 네. 저희 집안이 나랏밥 먹는 고귀한 가족이라 다들 핸섬하고 깔끔하죠. 공무원이셨어요? 제가 들었는데 깜빡깜빡하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연세가 90이 다 됐다고 하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할머니, 저희 부부는 법원 공무원이고 아들은 교육 공무원이에요. 이 결혼은 누가 봐도 저희가 손해본다는 걸 아시죠? 손해요? 공무원이 벼슬이라도 되나요? 그거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뭣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일을 쉽게 생각하지. 이봐요, 할머니.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거면 왜 할머니 손녀는 공무원이 되지 못한 거죠? 아니, 그거야 내 손녀가 다른 걸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별 이상한 말씀을 다 하시네. 사돈 부부가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뽐내는 건 좀 거북하네요. 네네. 할머니,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괜히 직업 이야기를 꺼내서 할머니 신경을 거스르게 했어요. 됐죠? 애들 결혼 이야기나 합시다. 애기를 가졌으니 결혼을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허락하는 걸 명심해 주세요. 저흰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랬는데 국밥집을 물려받는 며느리를 받는 것이니 저희가 손해고 억울한 점이 있으니 혼수나 예단 좀 풍족하게 해주셔야겠어요. 아이고, 우리 사돈이 말에 가시가 많으시네. 그래도 나이 많은 내가 참을게요. 혼수와 예단은 받고 싶은 대로 다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할머니가 국밥을 많이 파셨나 보네. 보기보다 배짱이 좋으신 걸 보니 돈 좀 버셨나 봐요? 하하, 나도 한때는 사돈들처럼 멋진 일 한 적이 있어요. 멋진 일이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생략하시죠.
아무튼 우리 요구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네, 사돈. 그럼 결혼식 날 뵙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저희 할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발끈하고 화를 내려던 걸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옆구리를 콕 찔러서 겨우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런 대우를 받게 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네 시부모들 너한테 함부로 못하게 될 거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네가 아기를 낳으면 함부로 못할 거라고. 그 말 하려고 한 거야. 난 또 할머니가 한판 싸우겠다고 말하는 줄 알고 겁먹었잖아요. 할머니, 오늘 상견례에서 기분 나쁜 게 있다면 죄송해요. 손녀딸이 못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가 못나긴 어디가 못나? 그 말은 내가 널 못나게 키웠다는 말이랑 같은 거잖니. 그러니까 다시 네가 못났다는 소린 절대로 하지 마라. 아, 말이 그렇게 되나? 알았어요, 할머니. 근데 아까 예전엔 멋진 일을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평생 장사꾼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왕년에는 아유, 아니다. 그냥 나만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으니 묻지 마라. 뭔데 그래요? 할머니 무슨 일을 하셨길래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난 평생 장사만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있다. 할머니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라. 네, 할머니. 무슨 일을 하셨든 제 할머니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 모르고 넘어갈게요.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이가 없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황당한 요구를 하셨답니다. 지은아, 우리가 뱃속의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그 아기가 우리 친손주인지 알고 싶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임신 중에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내가 아는 지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한번 가서 검사 좀 받아봐라.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가 다른 남자의 아기라도 가졌을까봐 그런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창수 오빠 아이가 확실해요. 전 바람 같은 거 피운 적도 없고 실수 같은 것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얘가 과민 반응을 하네. 요즘은 결혼 전 과속한 며느리들한테 종종 하는 검사라고. 임신 초기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서 받고 와. 우린 돌다리도 확실하게 두드리고 건너고 싶으니까 무조건 검사 받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이 결혼은 무기한 연장이다. 네가 애를 낳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진짜 우리 손주가 확실하면 그때 결혼시킬 거야. 전 기가 막혀서 눈이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부모님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며 그런 검사를 받게 하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결과만 보여주면 결혼시켜주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쁘고 불쾌했지만 지금으로선 결혼을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남편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걸 확인한 시부모님은 그제야 신혼집을 계약했답니다. 얘, 너무 표정이 썩어 있는 거 아니니? 우리가 요구할 걸 한 건데 그렇게 기분이 나빠?
솔직히 기분 나쁘죠. 절 이상한 여자로 보신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너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 게다가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으니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발랑 까져서 남자들을 후리고 다녔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시네요. 할머니랑 둘이 살면 발랑 까지게 되나요? 저 열심히 살았고 사랑받고 건강한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왔어요. 그런 의심은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래, 너 잘났다. 아주 잘났다고. 됐니? 이제 확인할 건 다 했으니 결혼 준비나 잘해라. 너 살 좀 빼야겠다. 딱 봐도 식당 아줌마 같다고. 좀 우아하게 가꾸고 결혼식을 해라. 시부모님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고 끝까지 기분 상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계속 사과하며 시부모님이 그러는 건 원래부터 그랬다며 자신도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결혼식만 올리면 시부모님을 자주 보지 않을 테니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위로해줬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할머니를 모시고 얼굴 마사지를 받으러 피부과로 향했어요. 지윤아, 내 나이가 90이야. 무슨 피부 관리를 받니? 너 혼자 다녀와. 할머니, 내 결혼식이니까 할머니가 예쁘게 관리해야죠. 손녀만 예쁘다고 사람들이 웅성대면 화날 거 아니에요. 예쁘고 곱게 관리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이게 하자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별걸 다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뭐 손녀딸이 그렇게 바란다고 하니 내가 별 수가 있겠냐. 가자, 가. 할머니와 같이 마사지를 받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훨씬 더 작아지고 젊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10년은 젊어 보여요. 우리 할머니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이놈의 기집애가 할머니를 놀려? 나도 네 나이 때는 동네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쁜 여자였다고. 그럴 것 같았어요. 내가 할머니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이렇게 예쁜 거겠죠. 마사지 받으니까 훨씬 더 예뻐진 것 같네. 할머니, 우리 앞으로 계속 관리받으러 와요. 에이구, 그래. 자주 와서 마사지 받아서 70대로 보이도록 노력하마. 할머니, 혼주석에 앉아있을 때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한 부탁인가요?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자꾸 할미 놀릴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할게요. 기분 좋게 할머니와 얼굴과 몸 마사지를 받았고 할머니 머리도 예쁘게 염색하고 파마를 했습니다. 꾸며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제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 아마 할머니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들었네요. 결혼식 이틀 전에 시어머니가 절 카페로 불렀습니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할지 무슨 요구를 할지 걱정이 되어 긴장한 채로 자리에 나갔죠. 어머님,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야, 네 할머니 말이다. 네, 저희 할머니가 왜요? 다른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 못 오게 하면 안 되니? 저희 할머니를 결혼식에 못 오게 하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뿐이에요. 아는데 혼주석에 늙어빠진 할매가 앉아있으면 뭔가 급이 안 맞아 보이잖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객들이 내 사돈을 보면 비웃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는
결혼식 날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려라. 내가 여행 경비는 대줄게. 자, 여기 돈 봉투다. 제 앞에 30만 원이 든 봉투를 집어 던지는데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별의별 걸 다 요구하더니 이젠 하나뿐인 내 가족, 할머니를 결혼식에 오지 말게 하라고요? 어머님,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우리 할머니를 보고 비웃는다고 그래요? 그런 인간이 있다면 인간 이하의 짐승일 뿐이에요. 아니, 너는 CM이가 말하면 고분고분하게 대답하는 날이 없니? 야, 네 할머니랑 같이 화촉점화하는 걸 생각하니 모양 빠져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다. 내가 돈 주고 대역 부모 구할 테니까 네 할머니는 무조건 못 오게 해라. 싫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희 집안이 부끄럽고 창피하면 결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절 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할머니를 업신 여기는 건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이게 아주 미쳤구나. 교양머리 없는 년아. 내가 이 결혼을 억지로 시키는 건데 그 정도도 못 들어주냐? 넌 천박한 국밥집 손녀이고 우리 집안은 나랏밥 먹는 공무원 집안이야. 급을 맞추자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안이 꼽게 들어? 이 싸가지 없는 년. CM이 될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다 못해 뭐? 결혼을 파토내자고? 야, 임신한 네가 나중에 애기 낳으면 그땐 누굴 원망할 건데? 너만 우리 집 식구 되기 싫은 게 아니야. 우리는 더더욱 널 며느리로 들이기 싫어. 그냥 다 끝내자고요. 저 미혼모 되고 나서 어머님 집안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지금부터 남남으로 모른 척하면서 지내잔 말입니다. 제가 의사를 확실히 밝혔더니 시어머니는 이 결혼을 무효로 하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자기가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며 무조건 뱃속의 아이의 할머니가 되겠다며 결혼은 무르지 말자고 하더군요. 에휴, 넌 왜 이렇게 거칠고 미련하게 구는 거니? 아, 그래, 대역 알바고 뭐고 없던 거로 하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할머니 모시고 와. 어머님, 다시 한 번만 더 저를 화나게 하면 그땐 어머님 일하시는 곳에 민원이라도 넣을 겁니다. 고발해서 망신당하게 할 거라고요. 어머머, 얘 봐라. 눈가를 세로로 뜨고 지랄하는 것 좀 봐. 너 나중에 보자. 결혼식 끝나고 내가 어떻게 널 갈궈주고 돌아버리게 해주는지 확실히 보여줄게. 그래요,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당하는 멍청인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엄청 나쁜 상태로 결혼 준비를 거의 다 했고 대망의 결혼식 날 할머니와 새벽같이 나와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얼마 전 맞췄던 한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우와, 우리 할머니 정말 고우시다. 할머니, 새 시집 가도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손녀딸 때문에 못 산다. 아이, 걷는 것도 힘든 나이인데 시집을 가라고? 네 할머니가 고생했으면 좋겠냐? 연하 만나서 살면 젊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객들 중 젊은 영감 있으면 한번 자리 만들어 볼까요? 지은아, 1절만 해라. 자꾸 그러면 네 할머니 삐쳐서 집에 가버린다.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아니, 난 할머니가 너무 예뻐서 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럼 예식장 무대 구경하러 가볼까요? 그래,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연습도 해야지. 화촉하는 거랑 식순이랑 좀 외워놔야겠어. 전 할머니를 모시고 천천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는 화려했고 공기도 상쾌하니 좋았답니다.
그리고 하객석은 모두 원형 테이블과 의자가 있더라고요. 테이블 위에는 하객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삥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부인 제 하객들 이름이 하나도 없고 모두 신랑의 지인들과 친구들의 이름만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앉아야 할 신부 측 혼주석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시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객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지인들 자리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혼주석은요? 아, 그거 우리 아들과 우리 부부 지인들이 워낙 많아서 신부 측 하객들은 뒤에 서서 보라고 해라. 알다시피 우리가 법원 공무원이잖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네 지인들 앉을 자리가 없구나. 그리고 혼주석은 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자란 걸 티내고 싶지 않다. 그냥 혼주석은 생략하고 네 할머니는 뒤에 서서 구경하라고 해라. 그리고 화촉 밝힐 때는 우리 부부만 올라가서 할 테니 네 할머니는 가만히 구석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해. 전 그 말에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할머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객석이 왜 모두 다 신랑 하객들 자리만 있는 건데요? 세상에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왜 흥분을 하고 그러냐? 귀한 손님들 순서대로 앉는 건데 왜 그래? 우리 쪽은 판사도 오고 검사도 와. 얼마나 높으신 양반들인지 내가 일일이 입으로 설명해야겠니? 반면 너는 지인이라고 해봐야 그저 그런 친구들이나 국밥집 단골들 아니야? 수준 차이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라.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너무하세요. 이틀 전에 할머니 모시고 오지 말라더니 거절하니까 혼주석 자리를 빼버린 거예요?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네가 애기만 가지지 않았으면 우린 너를 받아주지도 않았어. 어디서 결혼을 한 해 만에 네가 결정을 하려고 해? 무식하고 천박하게 국밥이나 첫판에 놓친 내 밑에서 자란 주제 감히 법조계 나랏밥을 먹는 우리에게 그따위 말을 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몇몇 하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식장 관계자 중 하나는 저에게 빨리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 부추겼는데 전 그 자리에서 사과받지 못하면 결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각오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당장 하객석 배치 다시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결혼식 못합니다. 다 끝이라고요. 어머머,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싸가지 없이 나오네. 야, 내가 한 말을 모르 들었니? 네 할머니나 네 하객들이 수준이 안 맞으니 뒤에 서서 구경하라고. 그러니까 네 할머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을 듣지 그랬냐? 야,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네 할머니한테 냄새나. 노인네들 특유의 냄새가 심하게 나서 가급적이면 예식장 끄트머리에서 짱 박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막말하는 시부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원형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나 이 결혼 안 합니다. 우리를 계속 무시하고 막말하는데 무식하고 천박한 건 당신들이에요. 감히 내 할머니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나 당신들 며느리 될 생각 없어. 다 집어치워. 인연 봐라. 태생부터가 아주 싹순 노란 망난 인연이었구나. 이 우라질려나.
네 하는 짓을 보니 우리도 아들 결혼시킬 마음이 싹 가버렸다. 근데 오늘 내 귀중한 손님들이 헛걸음하게 된 거니 책임을 져야겠어. 오늘 니년의 제삿날이 될 거다. 일로 와! 시몬은 제 머리채를 잡고 귀싸대기를 날리려고 손을 올렸는데 그 순간 저희 할머니가 먼저 시모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드려 갈겼습니다. 90의 연세인 할머니의 주먹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쌍코피가 터졌고 입술도 터졌어요. 비틀거리며 바로 서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충격이 심해서 다시 넘어졌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크게 분노하며 시어머니의 등짝을 갈겼어요. 감히 내 손녀에게 손을 대려고 해? 홀몸도 아닌 애를 때리려고? 나도 이 결혼 못 시킨다. 너희 같은 이기적이고 예의 없는 것들하고는 절대 사돈 맺을 일 없다. 누가 할 소릴... 이 할망구야, 지금 날 친 거지? 아이씨, 쌍코피네. 이판사판이다, 할망구. 당신 오늘 뒤졌어. 시모도 눈이 뒤집혀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공격하려고 손을 올린 순간 그때 시모의 지인이 소리쳤습니다. 어이, 김미숙 사무원, 지금 뭐 하는 건가? 네, 판사님 오셨어요?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판사님.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왜 사람을 때리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지? 시모의 지인인 판사님은 가까이 다가오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판사님은 저희 할머니 앞에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지난번에 판사들 모임에서 뵀었죠? 아, 그때 봤던 우리 후배구만. 이 여자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일하나 보지? 네, 선배님. 근데 김미숙 사무원과 사돈이 되시는 거예요? 아이, 저희 판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거야 내가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유난 떠는 거로 보일까봐 법원 사람들에겐 말하지 않았지. 아무튼 이렇게 만나니 반갑진 않고 괜히 쪽팔리고만. 후배한테 못 보일 꼴을 보여서 망신만 산 것 같네. 아이, 선배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관여해서 김미숙 사무원에게 충고하겠습니다. 아이, 사법고시 일기의 판사님인 이말자 판사님은 저희 후배들에게 전설로 남아 계신 분입니다. 저희들에게 귀감이 돼주시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시니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상황을 보니 시어머니가 일하는 법원 판사님은 저희 할머니의 판사 후배랍니다. 그 말은 즉슨 저희 할머니가 과거 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헷갈렸습니다. 할머니? 판사님이었어요? 할머니 진짜로 판사님이었어요? 아유, 내가 조용히 지내려고 과거 이야기를 웬만해선 하지 않는데 오늘은 후배한테 걸렸으니 어쩔 수 없이 밝혀야겠구나. 그래, 나 이말자는 1963년 사법고시 일기 출신 판사다.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나자 시부모님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젠 더 숨길 필요도 없으니 확실하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사돈, 당신들이 그렇게 나랏밥 먹었다고 자랑했었지? 그 나랏밥을 나는 니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어. 게다가 후배들에게 전설로 불리는 판사지. 이만하면 만족하나? 그러자 시부모님은 당황한 채 서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할머님, 아니 판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판사님께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야, 내가 판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나? 사돈들은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나?
식당 하는 할머니면 개무시하고 결혼식장도 못 오게 하고 혼주석을 빼도 되는 거야? 그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됐네. 아무튼 당신들이 내 손녀를 사람답게 대우해 주지 않았으니 이 결혼은 무효일세. 대신 당신들 법원에서 편히 일하게 못하도록 내가 힘을 쓸 거야. 철밥통 공무원이어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판사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 하도록 해요. 저희가 테이블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혼주석도 당연히 마련해 드리고요. 사돈 어르신, 판사님, 제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카멜레온이 몸의 색깔을 바꾸듯 할머니의 과거를 알고 나서 한 번에 싹 태도를 바꿨습니다. 순진한 눈빛을 하며 애원하는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지윤아, 어떻게 할래? 너 이 결혼 파토 내고 미혼모가 될래? 아니면 이것들을 시부모로 드릴래? 할머니,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할머니가 판사님인 것도 처음 알게 되어 놀랐고 그걸 알고 태도가 달라진 시부모님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헷갈려하자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더군요. 지은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한 짓 모두 사과할게.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사달이 난 것 같아. 나도 테이블을 이렇게 세팅한 건 지금 알았어. 지은아, 미안해. 내가 살면서 두고두고 사과하며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그이는 여전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였죠. 시부모님을 걷어내면 이 결혼은 고민도 없이 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미혼모가 되느니 용서를 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 네 시부모가 널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다. 내 말이 맞습니까, 사돈들? 그럼요, 사돈 어르신. 저희가 감히 전설적인 판사님의 손녀를 막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지은아, 우릴 용서해다오. 어리석게 직업 가지고 갑질했던 건 모두 사과한다. 할머니, 이 결혼은 하고 싶긴 한데 화가 풀리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할머니를 무시하는 걸 생각하니 아직 속이 터질 것 같다고요. 그래? 그럼 어이 사돈, 테이블 위로 올라와서 무릎 꿇어. 내가 눈높이를 맞추도록 어서 올라와 꿇어. 네, 사돈 어르신. 할머니의 명령대로 빨리 움직인 시부모님은 곧 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속이 풀릴 때까지 혼내주겠다며 시부모님의 면상에 싸대기를 아주 신나게 갈겨줬습니다. 제 출신을 가지고 막말하며 결혼을 반대했다가 임신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며 무시했던 말들, 그리고 할머니를 개무시하고 하찮게 여긴 행동과 말들을 모두 싸대기로 돌려줬죠. 주변을 둘러보니 법원 공무원들과 판사님, 검사님들은 모두 말리지 못하고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대단하신 분이 맞긴 했나 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시부모가 얻어터지는 걸 구경만 하고 있었죠. 이윽고 저는 할머니에게 그만하면 됐다 하고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 결혼할게요. 창수 오빠랑은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
시부모님은 망신을 제대로 당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럴래, 지윤아? 아이고, 나 야흔에 몸을 풀었더니 힘들구나. 그럼 할미는 혼주석 가서 앉아 있을게. 네, 그럼 이따가 봐요. 제가 움직이자 시부모님이 두 손을 들고 흔들더군요. 우리 며느리 예쁘게 드레스 입고 보자. 우리 며느리가 오늘 가장 아름다울 거야. 하하하, 이따가 보자, 새아가. 할머니의 과거가 밝혀지니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정말 웃기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있는 화면으로 결혼식장의 진행을 보고 있었어요. 화촉을 밝히는데 할머니는 아주 편안한 손길로 불을 붙이는데 시어머님은 두 손을 벌벌 떨면서 어렵게 붙이더라고요. 그걸 보자 쌤통이고 속이 조금 시원했어요. 이윽고 남편과 함께 입장을 하고 주례를 듣고 사랑의 맹세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에 들어가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시부모님은 멍든 얼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하객들은 하나같이 저희 할머니한테 왜 맞을 짓을 했냐며 시부모님께 한 소리씩 하셨답니다. 아마 법원에 가면 소문이 쩍 나서 당분간은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았네요. 그렇게 예식장을 나와 리무진 앞에 서서 할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래, 지은아. 창수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재밌게 놀다가 오렴. 홀몸이 아니니 항상 조심하고. 네, 고마워요,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저 다녀올게요.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무사히 결혼식은 끝냈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젠걸음으로 후다닥 다가오더니 제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새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리석긴 너에게 모질게 군 거 모두 용서해다오. 그건 차차 잊을 거예요. 한 번에 잊기엔 너무 상처가 큽니다, 어머님. 아유, 속이 많이 상했구나. 하긴 나라도 나 같은 시애미가 싫을 거다. 아무튼 잘 다녀오고 다시 만났을 땐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럼 가볼게요. 저와 남편은 리무진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고 비행기를 타고 멋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뒤 돌아와서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살게 되는 건 좋긴 했지만 할머니와 따로 사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이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고 좋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시자마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괜찮죠? 사돈 어르신이 같이 산다고? 우리한텐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래서 지금 하잖아요, 어머님. 왜요? 안 되나요? 할머니 내쫓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여기서 지내도 되지. 네, 감사해요. 근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러자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날카롭게 째려보셨어요. 뭐야, 연락도 없이 신혼집을 왔다고? 사돈, 그거 정말입니까? 혹시 우리 손녀 잡으려고 예고도 없이 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돈. 그럴 리가요. 반찬 몇 가지 해서 왔어요. 청소도 해줄 겸 해서 겸사겸사 들른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럼 와서 식사나 차려주시죠. 제가 사돈이 해준 밥을 먹고 싶구려. 제가요?
네, 사돈 알겠습니다. 새아가 사돈 어른하고 담소 나누고 있거라. 이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하마. 전 속으로 깔깔 웃었습니다. 사람을 개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비굴하게 할머니 말씀을 복종하는 걸 보니 속이 아주 후련했어요. 그렇게 할머니 덕분에 신혼집에서 편히 지내며 태교해서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할머니는 산후조리원 대신 자신께서 직접 몸조리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저희 할머니 연세를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할머니의 소원이라고 해서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호출해서 삼시세끼 식사를 챙기도록 하셨습니다. 할머니, 어머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 네 몸조리 시켜주려고 내가 불렀지. 아무리 그래도 일하시는 분을 부르면 어떡해요. 아, 청년 퇴직했단다. 지난주에 법원에서 나왔대. 정말요? 그래도 너무 불편한데. 저기 어머님 그냥 가셔도 돼요. 저희 할머니가 괜히 바쁜 분을 불러서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 괜찮으니 댁으로 가셔요. 아이고 아니다 새아가. 내가 몸조리 다 해줄게. 삼시세끼 영양식으로 차려주고 마사지도 해주마. 그리고 우리 손녀도 잘 보살필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전 할머니를 보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몸조리였어요? 시어머니 부려먹으려고 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 나이에 허리 아프게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겠냐? 때마침 네 시부모가 정년퇴직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연락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렇게 와서 열심히구나. 그거야 할머니가 무서우니까 그렇죠. 내가 할머니 때문에 못 살아요. 못 살긴. 내 덕에 결혼식도 잘 치르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잖냐. 그리고 몸조리까지 다 손수 해주겠다는 할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 그리고 네 시부모는 우리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 한동안 부려먹을 거다. 알겠냐? 모르겠다. 그래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시어머니는 곧 영양죽을 끓여서 작은 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새아가 전복이랑 닭고기랑 넣어서 끓였어. 맛있었으면 좋겠구나. 맛있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새아가.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렴. 가서 장 봐올 테니까. 저녁이요? 양념게장을 먹고 싶어요. 그리고 광어회랑 참돔도요. 이상하게 날 것을 먹고 싶네요. 알겠다. 그 수산시장 가서 좋은 놈으로 사오마. 그리고 사돈 어르신, 저희 부부가 언제부터 설렁탕집에서 일하면 될까요? 전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시어머니께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설렁탕집이요? 저희 할머니 가게에서 일하시겠다고요? 그래, 이제 은퇴도 했고 할 일도 없으니 사돈 어르신께서 일자리를 주신다고 해서 같이 일해보기로 했다. 물론 사돈은 총 감독만 하시고 일은 우리가 할 거야. 새애기 너는 몸도 풀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니 아주 천천히 가게로 복귀하렴. 그렇게까지 됐군요. 근데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일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니? 그리고 벌써 식당 가서 일 배우고 있다. 주방 이모님한테 잘 배워서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 어머님 대단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사돈 어르신,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를 저희 식구가 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부부에게 일자리까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사돈. 그럼 가서 저녁장이나 보러 가요. 가는 김에 내 식당에 들러서 한두 시간 일 돕다가 오세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할머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배웠고 서빙 역할을 하시기로 했다네요. 저는 육아를 해보니 할머니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게 느껴져서 전업주부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와 시부모님이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세 사람의 사이는 아주 친밀해졌답니다. 지금 제 딸이 두 돌이 됐는데 여전히 시부모님은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계시고 할머니와 저에게 존중해주는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네요. 시부모님이 다른 데 가서 갑질할 일이 없으니 예전의 그 모습은 아마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또 할머니가 제대로 훈계하실 테니 나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제 사연을 주저리 써봤는데 시부모님도 심했지만 저도 크게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더 좋은 손녀, 좋은 며느리, 훌륭한 엄마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